네, 안녕하세요. 볼리FM의 이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적설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김민재, 황희찬 선수 이적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도 좀 더 많은 보도들이 나와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팀 이외에도 새로운 구단들에 대한 이적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역대 한국 선수 중에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팀하고 링크가 뜬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 출처가 다 다른가 봐요. 두루두루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봐서 엇갈리진 않는다. 그 언급한 팀들이 모두 관심이 있는 게 맞다. 한 가지 이제 엇갈렸던 건 토트넘 얘기였는데 저도 이제 토트넘은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유력한 취재원에게 물어봤더니 토트넘이 실제로 굉장히 팀 내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직접 연락을 취해 와서 의사를 타진했다. 근데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까지 올 정도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준 기자의 그 정보원은 예. 코리안입니까? 포리너입니까? 뭐 코리안도 있고 포리너도 있고. 네. 신뢰감이 또 예. 역시 트랜스퍼 H. 예, 그렇죠. 그게 약간 유일한 장점이라서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 이번 여름에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죠? 베이징 고안의 태도죠. 공개하지 않은 얘기 하나 또 출연한 김에 하나 해드리면은, 원래는 이런 취재원들에게 정보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술술 취재가 되고 있다. 어떤 팩트 체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쉽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적설 나가서 이 이적을 좀 급물살을 타게 해야 되는 이적을 추진하는 측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의도의 중심에는 베이징 고안이 굉장히 자세가 좀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직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7월 달에 중국 슈퍼리그가 개막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ACL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베이징 고안 같은 경우 ACL까지 나가는 팀인데다가 지금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를 보낼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렇게 많은 팀들이 또 언급되고 있으니 원했던 액수보다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1,500만 유로만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돈이 그렇게 비싼 액수가 아니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누가 봐도 경기를 본다면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를 초월한 피지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그를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아시아 출신 선수라는 것, 유럽 리그에 뛰어본 적이 없다는 것, 장기간 경기를 뛰지 못했다는 것 등등등의 이유를 봤을 때 1,500만 유로 이상을 지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1,500만 유로까지 지른다는 팀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이적이 베이징과의 애초에 1,500유로를 걸었을 때 1,500유로를 내겠다는 팀이 있었다면 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팀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팀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걸로 파악됐어요. 그렇다는 건 이 팀들이 1,500만 유로까지 내기는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 베이징과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런 팀들이 늘어나니까 1,500만 유로를 못 보내겠다라는 방향으로. 알고 보니까 비싼 물건이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진품명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름이었네. 막 약간 이런 느낌.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슈퍼리그가 사실 재개가 거의 일정과 이런 구성이 거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재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베이징이 지금 굳이 보내줄 필요는 없다. 즉 이적 시장이 또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장기간 열리잖아요. 베이징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들의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적에 관여된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마도 8월까지는 이게 해결되긴 어렵다. 이번 이적 시장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되더라도 늦게 될 것이다. 예, 되더라도 늦게 될 것이고, 안 된다면 중국 기준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지금 다들 들떠 있기 때문에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고, 물론 기자들은 이적설이라고 쓰지만 팬들은 가나 본데? 워낙 지금 나오는 팀들이, 굉장한 팀들이 막 여러 나라에서 나오니까 지금 많이 들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것도. 눌러주는 건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전해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 팀들이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유도 명확해요. 그 코로나 상황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팀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졌고, 아시아 선수가 지금 많이 물망에 오르는 것도 이 선수들 데려갈 경우에는 기량도 괜찮은데 추가적인 아시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많은 팀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관의 팀들 모두 한국 선수를 데려올 경우에는 그 한국의 기업 스폰서가 따라올 수 있다. 이게 뭐 무조건 따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미 그 많은 좋은 사례를 보였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발렌시아가 그 스페인 법인이지만 LG랑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대표급 선수가 온다면 당연히 실력이 좋다고 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 팀에 주전으로 뛰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유로 걸고 팀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렇다면 김민재가 정말 그럴 급이냐, 통할 실력을 갖고 있냐, 왜 저렇게 이적설이 나오는 것이냐 같을 텐데 제가 본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 물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직 있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신체 조건이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스피드라든지 완력이라든지 패싱력까지 봤을 때는 이 정도,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센터백이 원하는 그 능력들을 이 정도로 다 갖추고 있는 선수는 유럽에서도 드물다. 저는 충분히 요시다 마야 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이적설은 파악한 결과 좀 어떤가요? 신빙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기사 보니까 뭐 무리뉴 감독이 직접 찍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 무리뉴 감독이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김민재 선수를 파악하고 있다. 네. 뭐 모라이스한테 들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충분히 네.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래요. 그 김민재 선수가 정말 뭐 스피드, 뭐 파워,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요소가 유럽에서 통할 만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족한 건 경험. 그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럽의 어떤 피지컬을 가진 혹은 유럽의 어떤 기술을 가진 선수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지금 그 선수 생활을 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미국 축구 대표팀 선수라고 할 때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몸싸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튕겨나가고 그래서 저 엄청 걱정을 해서 아 이게 되나? 근데 정작 선수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몇 번 해보면 요령이 생긴다고. 선수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하락세에 접어든 30대 중반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피지컬 충분하고 또 저는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전체적으로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잡이에 가까운 양발을 잘 쓰고 있고 잘 쓸 수 있는 레프트 센터백, 라이트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김민재가 주전 경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알더베일트가 좀 붙박이, 뭐 최근에 다이어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둘 다 오른발잡이고 다빈슨 산체스도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 왼발잡이는 아니어도 왼쪽 센터백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양쪽 센터백을 쓸 때 대부분의 감독들은 오른쪽에 오른발잡이를 놓고 왼쪽에 그쵸. 왼발잡이를 놓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베이징에서는 이제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이 위다바우라고 중국 대표팀의 공격 출신의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노장인데 이 선수가 오른쪽을 보고 김민재가 왼쪽을 보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른쪽 많이 보다가 홍정호 선수 오고 나서는 이제 왼쪽 센터백을 봤었고 대표팀에서도 우리가 장현수 선수가 중심이었잖아요. 장현수가 오른쪽 센터백,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근데 월드컵 끝나고 이제 그 장현수 선수가 모종의 이유로 아웃되면서 김영권이 왼쪽, 이제 김민재가 오른쪽.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같은 팀에서는 굉장히 딱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서 거기다가 빌드업도 되고 또 그렇다고 뭐 헤딩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언어가 제일 그게 좀 약간 좀 되죠.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뽑을 때 대표팀 외국인 감독의 기준에 영어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분개를 했었거든. 이거는 옵션이지 필수가 아닌데 저는 선수들 중에서도 이번에 하세베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하세베가 독일에서 10년 넘게 있었나? 일본어로 왔던데? 인터뷰?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일본어로 했더라고. 김민재 선수가 그 기본 축구를 하면서 지금 어차피 중국어도 물론 쓰겠지만 아마 영어를 많이 배웠다고 해요. 지금 정도면 저는 언어가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유럽에 갔을 때 성공 가능성을 우리도 높게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천수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성공할 줄 알았었거든요. 성격도 굉장히 그 외향적이고 축구도 정말 잘하고 스피드도 있고 양발 다 잘 쓰고. 근데 그 처음에 약간 좀 고비가 왔을 때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굉장히 좀 괴로워했는데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갈 수 있느냐부터 그 난관을 넘어야 한다. 너무 그 베이징 거원과 계약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그렇죠. 김민재 선수를 보내려면 대체 선수를 베이징도 뽑아야지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베이징에 다이어를 보내주면 사람들이 퍼즐을 맞춰보지만
결국에는 베이징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 모든 컨트롤 타워는 결국에는 베이징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막 에이전시 아무리 뭐 해봤자 베이징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